실제로 우리가 받은 금액은 첫 번째 달 200만 원, 두 번째 달 200만 원, 세 번째 달 200만 원 해서 총 600만 원인데 우리의 대출금은 1,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엑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소 노후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1인 기준 108만 원인데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노인연금은 얼마를 받고 계실까요? 반토막도 안 되는 52만 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인데 그 이후로는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될까요? 젊은 우리들은 지금부터 살 길을 찾아본다고 하지만 벌써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노후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주택연금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면서 정리한 것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은 뭔지, 두 번째,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그래서 세 번째, 상황별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주택연금은 뭘까요? 주택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가 보증하는 안전한 대출 상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평생 동안 또는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연금 형식으로 분할해서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 70세인 부부가 5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평생 동안 154만 3천 원을 매월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거나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해야 되며 다주택자도 합산해서 9억 원 이하이면 되고요.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에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보다는 좀 더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 기사를 보면 이 공시가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해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주택연금의 장점은 아무래도 내 집에서 살면서 주거 안정을 누리고 연금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동일한 금액을 남은 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 만약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 집을 처분했을 때 연금 지급 총액보다 내가 받은 금액보다 주택 가격이 작아도 자녀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연금 지급 총액보다 집값이 크다면 자녀에게 상속은 가능해요. 지급 방식도 다양합니다. 지급받는 기간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받을 건지, 내가 정한 기간 동안만 받을 건지, 또 금액도 설정 가능합니다. 계속 똑같이 받을 건지, 처음에 많이 받다가 나중에 적게 받을 건지, 점점 많이 받을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목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인출도 가능하고 집에 대출이 껴있다 해도 연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5억 원까지는 25%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상품을 사람들은 왜 다 가입하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단점이 집값이 올랐을 때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다는 건데요. 오른 만큼 연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매월 대출이자와 보증료가 복리로 불어나서 나중에는 집의 가치가 엄청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택연금은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니까 받은 금액만큼만 대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보증료도 내야 돼요. 주택공사도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장수를 하거나 주택 가격이 나중에 하락할 시를 대비해서 받는 일종의 보험료 같은 겁니다. 대출 금리는 시중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는 싸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4.5% 정도이고 보증료는 처음에 가입비 형식으로 받는 초기 보증료와 매년 내는 연 보증료가 있어요. 초기 보증료는 집값의 1.5%,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일 경우에는 750만 원을 내는 거고요. 매년 내는 보증료는 0.75%입니다. 초기 보증료는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 연 보증료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영상을 한 번만 꼼꼼히 보시면 아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달에 우리가 대출받은 금액은요. 월 지급금, 그리고 개별 인출금, 그리고 초기 보증료, 그리고 위에 3개에 대한 연 보증료 0.75%입니다.
연보증료니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합친 금액의 0.75%를 곱하고 나누기 12달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연보증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달 받은 월 지급금이 200만 원이고 개별 인출은 안 했고 초기 보증료를 500만 원 냈다면 700만 원에 0.75%를 곱하고 나누기 12를 해서 4,375원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700만 4,375원이 대출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달에 대출 잔액인 700만 4,375원에다가 두 번째 달에 월 지급금 200만 원 그리고 개별 인출금이 있다면 그거랑 그 다음 첫 번째 달에 대출 잔액에 대한 대출 이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를 다 합친 거에 연보증료까지가 대출 잔액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별 인출금은 없다고 치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더해서 900만 4,375원이 되고요. 첫 번째 달에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700만 원 곱하기 4,375원 곱하기 이율 4.5% 곱해서 12달로 나누면 26,266원이 돼요. 거기에 900만 4,375원 더하기 26,266원 한 거에다가 0.75%를 곱하고 그리고 나누기 12달을 한 금액 연보증료가 5,644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더했을 때 903만 6,285원이 대출 잔액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달도 계산을 하면 대출 잔액은 1,107만 7,090원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은 금액은 첫 번째 달 200만 원, 두 번째 달 200만 원, 세 번째 달 200만 원 해서 총 600만 원인데 우리의 대출금은 1,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위에 계산법대로 하면 월 복리로 계속 이렇게 대출금이 커지는데요. 주택연금에서 보증료와 이자는 우리가 당장 납부하지 않는 대신에 보증료와 이자까지 우리의 빚이 되어 쌓이는 것으로 설계를 해놨거든요.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 이제까지 받은 연금 지급액과 월마다 늘어났던 이 대출이자 보증료까지 합해서 집값에서 깎는데요. 그 때문에 집의 재산 가치가 생각보다 낮아진다는 것을 감수를 해야 돼요. 보증료와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것이 싫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걸 일부 목돈을 모아 상환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통 주택연금은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집값이 하락해도 내 연금을 깎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되는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싶으시면 가입하는 것도 팁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택연금을 이미 신청했는데 집값이 최근 몇 년간처럼 완전 급등해버렸다. 그럴 때는 이제까지 대출받았던 모든 금액을 전액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됩니다. 단 초기 보증료는 반환받을 수가 없고요. 앞을 계산해서 받듯이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을 상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주택공사에 해지하기 전에 문의를 하셔서 현재까지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현재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과 비교를 해보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또 동일주택으로는 3년 이내 재가입이 불가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팁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라면 앞으로 시세 차익이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주택 있잖아요. 지방의 소도시고 구축이다 하는 것은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하고 대도시나 수도권의 시세 차익이 많이 기대되는 주택은 되도록이면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용돈 주는 할머니가 될 거냐 아니면 자산을 남기는 할머니가 될 거냐. 근데 진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선택을 한다면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부모님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